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마감 시간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32% 올라서 4,904로 마감을 했습니다. 연속 12거래일째 올랐습니다. 지금 보시면 올 들어서 1월 2일부터 지금 하루도 안 빠졌어요. 연속 12거래일 올랐고 계속해서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. 5천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. 2% 정도만 더 오르면 5천을 이제 가게 돼서 5천까지는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기세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 밤에 이제 미국장 휴장인데요. 이제 뭐 미국장이 휴장일 때도 역시 뭐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잘 가는 모습이라서 조금 확실히 미국이랑도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빠지고 있거든요. 특히 지금 선물 보시면 나스닥 선물 1%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저기 좀 충돌이 많죠. 지금은 또 이제 유럽이랑 충돌이 있어요. 그래서 그린란드 때문에 지금 또 충돌이 있는데 또 관세 갖고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. 그래서 참, 아무리 뭐 미국의 안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지금 맞나 싶네요.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. 금요일 같은 경우도 오르지는 못했어요. 거의 뭐 약보합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뭐 종목별로 봐도 종목별로 이렇게 다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라서 어디가 뭐 특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뭐 근데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는 뭐 한 가지 좋은 게 그래도 뭐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굉장히 강하긴 했습니다. 금요일에도 보면 마이크론이 7.7%나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요.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나름 이제 주력이 된 것 같습니다. 뭐 여전히 당연히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훨씬 크기는 하지만은 지금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도 마이크론이 3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. AMD보다 지금 커진 그런 모습이고요. 지금 전체 그 미국 주식에서도 마이크론이 시총 상위 20위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의 뭐 거의 전성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니까 지금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금요일에 근데 좀 조정받은 주식들도 있었는데 팔란티아 같은 경우는 3%대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뭐 헬스케어 쪽, 이쪽 보험 헬스케어 보험사 쪽이죠. 이런 쪽도 많이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오늘 뭐 미국장 휴장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물로 봤을 때는 좀 미국장이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. 계속해서 뭐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빈집털이 같은 느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샀습니다. 오늘 5,500억을 사면서 뭐 미국장 빠지는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. 우리 시장은 뭐 완전히 분위기가 또 다르죠.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주 굉장히 강했습니다. 현대차 16%나 올랐고요.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기아 뭐 다 좋았고요. 그리고 뭐 방산 쪽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% 오르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고요. 오늘 또 2차 전지도 좋았습니다.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, 포스코 퓨처엠, 에코프로 EM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올랐고요.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1% 올랐는데 뭐 마이크론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뭐 살짝 쉬어간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. 반면에 조금 오늘 안 좋았던 거는 네이버가 요즘 계속 빠지고 있네요. 네이버가 3%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
네, 그래서 뭐 코스피가 일단은 뭐 계속 달리고 있어가지고 네, 원래 한 4,600 정도에서 좀 주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네, 이 지금 상승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. 뭐 이렇게 4,900까지 왔으니까 뭐 5,000 한번 찍고서 떨어지더라도 뭐 5,000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근데 뭐 워낙 우리 증시 이제 급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슬슬 뭐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이격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요. 이제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싸다고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물론 뭐 반도체 회사들이 실적 엄청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좀 쌀 수도 있는데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1.5배 정도 수준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1.5배씩 잘 안 가거든요. 네, 그래서 PBR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고 수준에 이렇게 다다랐고요. 물론 뭐 우리나라가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네, 주식 가치에 개선이 있는다고 하면 PBR이 뭐 2, 3 이렇게 갈 수도 있죠. 그래서 뭐 5천에 들어가서 만약에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뭐 지수가 6천, 7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가더라도 그렇게 단기간에 갈까 싶기는 합니다. 뭐 분명히 언제 한번 조정을 좀 바꿔서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유력하게 보는 거는 5천을 살짝 넘었다가 좀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 4천 초반대까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5천대에서 샀는데 뭐 4천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것도 한 20% 빠지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빠지는 게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기는 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좀 약세로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네,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,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 선물도 빠지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또 하락을 해가지고 9만 불 이제 초반대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고요.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. 3.56%니까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. 특히 뭐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네. 반영이 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빡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또 반면에 그 금이랑 은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. 은 가격도 다시 93달러까지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빠질 때 보면 오히려 지금 실물 자산들 네, 이런 귀금속 같은 경우는 오르는 그런 모습이라서 세계 정세 불안정함을 지금 금, 은 시장이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 원화는 좀 약세를 보이면서 1470원대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다만 뭐 1500원대를 훅 넘어갈까 싶은 그렇게 보면 그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.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 정도 환율에서 더 올라가는 거는 원치 않는 것 같고요. 분명히 어느 정도 또 80원 이렇게 가게 되면 개입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뭐 환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